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모두 힘차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초심 잡으면서 천천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다 나오고 있네요. 사실 많은 구독자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세요. 특히나 우리 XRP 진성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정말 조금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패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XRP 100% 아니면 뭐 XRP랑 스텔라룸엔 100%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사실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시바이누라든지 그 이외에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에 좀 이렇게 분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코인, 재테크를 할 때 뭐 무릎 언저리에서 사서 어깨 부근에서 잘 팔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허리춤, 한 배꼽에서 명치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 허벅지 정도밖에 못 와 있다. 굉장히 많이 좀 눌려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인투 더 크립토버스의 설립자 이 벤자민 코엔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먹을 포션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 비트보다는 이더보다는 XRP, 뭐 XRP보다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식으로 좀 시각이 시가총액의 탑2보다는 시가총액의 탑10으로 좀 분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현재 촬영을 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큰 하락 조정기 한 60 중반대까지 왔다가 다시 서서히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높은 수준에서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라고 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이 암호화폐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쪽에 쏠려 있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상승분이 커야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라지캡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도미넌스가 높다라고 해서 부정적이다, 사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높게 위치가 돼 있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들 현저히 저평가군, 사실 지금은 허벅지도 아닌 다시 무릎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 또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뭐 XRP를 필두로 한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 포션이 높을 것이다. 저 또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미디어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가상자산 투자 안건 이제는 우리도 승인을 하겠다. 아직까지 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매입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겠죠.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벡트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또 보였었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로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이 트럼프 미디어 이사회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시 한번 이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그 벡트의 인덱스로 활용되는 코인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죠. 앞으로도 움직임 밀착해서 좀 감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폴리마켓에 따르면 XRP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올해 연말까지 거의 80%에 육박하다라고 하네요. 사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XRP의 현물 ETF 승인은 필연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고요. 과거 CME 임원은 리플의 스웰 행사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죠. XRP의 현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 이미 확보가 끝나 있다. 이미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도 XRP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도 현물 XRP의 상장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에 XRP의 티커명을 올렸다. RWA 섹터 계속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최초로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디파이 생태계가 런칭이 됐습니다.
점점 기관의 자금에 돈이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XRP에 대한 현물 ETF, 사실 승인 같은 경우는 3, 4분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분기 안에 늦어도 4월 안쪽으로는 블랙록이 신청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XRP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릴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법적 공방의 마무리와 함께 기다려야 되는 메인 이슈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봤을 때 XRP가 써 있고요. 그 앞에 XRP 레저를 만든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가 서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퀴즈가 나오고 있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XRP 레저의 생태계가 55개 이상의 블록체인 메인넷과 연동될 수 있느냐, 인터오퍼러빌리티 브릿지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답지를 알고 있죠. 2번 엑셀라 재단, 엑셀라 네트워크와 손을 잡으면서 이미 55개 이상의 블록체인과 상호 연결성, 유착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었다라는 거. 작년 1분기서부터 이 크로스체인 엑셀라가 리플과 함께 상호 운영성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었다. 기사를 조금 더 내려보면 이 엑셀라를 통해서 리플의 XRP 레저 원장을 통해 55개 이상의 블록체인 간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EVM 사이드 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메인넷에 스마트 컨트롤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리플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꾸준히 파트너십을 영위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블록체인 대장 영역 레이어 1 생태계는 리플 원장이 될 것이다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레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XRP 레저의 생태계와 손을 잡아서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과거부터 손을 잡고 있었다. 55개 이상의 연결된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데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결제 파이프라인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끔 계속 XRP 레저의 망이 탄탄해지고 있다. 자동화 마켓 메이커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합의 원장 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드 체인이 구현되고 있으며 덱스 거래소의 통합 가능성까지 열리고 있죠. 또한 최근에 RLUSD의 출시로서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까지 연결되고 이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고 많은 여러가지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팩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The First XRP의 Financial Service, DeFi와 CeFi 그리고 RWA까지 혼합해서 우리가 예치할 수 있고 기관과 함께 대출 플랫폼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이 영역 자체가 새로 열렸거든요. 사실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기반의 생태계에서는 디파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죠.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의 에이브라든지 컴파운드를 통해서도 많은 기관들,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자를 받아가는 구조, 기관들이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XRP 레저도 이제 슬슬 메인넷이 강화되면서 디파이 생태계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리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XRP 레저에서 구현이 되면서 이 커스터디 자체를 파이어블록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 측면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예치를 좀 해보면서 어느 정도 XRP를 이자로 주는지, 또한 도플러 파이낸스의 토큰을 어느 정도 주면서 APR이 적용되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안정성 검증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교육과 함께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XRP가 스테이킹 자체가 안 되잖아요. 포스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폴리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에 놔뒀을 때 네트워크 검증자로 참여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우리가 코인으로 리워드를 받는 복리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XRP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디파이 섹터가 좀 빨리 커져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현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지금 런칭이 됐더라고요. 리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좀 트래킹을 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XRP의 보유 수량을 좀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웹3 지갑 연결하는 후보 자체가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린 월렛, 자만 월렛, 원래는 썸 지갑이었다가 자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이프로스트까지 어떤 지갑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안정성 한 평가를 해볼 것이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프로세스 검증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분석가가 뭐 2달러에서 3.4달러, XRP 가격이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사이에 있다면 모두 소음일 수가 있다. 이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너무 가격에 너무 작은 잡음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폭발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꾸준히 펀더멘탈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 분석가의 말에 100% 동감을 하고 3,000원 후반대에서 4,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도전하면서 충분히 뚫어주는 모멘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3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상승을 했다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개미 털기하는 과정,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켰다가 마지막 바이더 딥 개미 털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알트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거. 물론 정확한 타이밍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있고 베어 트랩에 빠져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시티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림자 정부, 금융 엘리트들의 자금이 들어간 메이저 금권 세력이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서 고객들, 기관들이 맡길 수 있는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네요. 투자가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이런 메이저 기관들, 전통 트레이드파이에서 내 암호화폐를 맡아준다라고 하면 안정성 자체가 보장이 되니까 많은 기관의 자금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천천히 지켜보면 좋겠고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페이팔, 로빈후드, 리플랩스의 RLUSD까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다 달러와 연동이 되고 미 국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단물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다. 그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시점을 먼저 만들고 있는 과도기이다. 미래에는 CBDC 세상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큰 그림을 보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똑같은 애들이지. 앞으로 많은 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알트코인 시즌 지연되나 라고 하면서 다소 조금 힘 빠지는 기사로도 보이네요. 소매 투자자 참여 부족이 걸림돌이다. 저번 주 금요일날 나왔던 기사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 보니까 알트 시즌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180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 있고 개미 털기가 너무 빡세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알트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할 수가 있고요. 그들은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미디어를 동반시키면서 개인들아 너네 들어와, 옆집 아저씨 아줌마 회사 동료들 다 돈 벌고 있는데 투자 안 하면 바보야 라는 그런 인간 지표가 발현이 되면서 세력들은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개인들에게, 소매 투자자들에게 넘겨주고요.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시켜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에 물렸다. 코인은 위험하다. 절대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겠다. 가상자산은 허상이다라는 말들이 돌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개인 투자자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긍정적 시그널로 보셔야 되고요. 머지않은 시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 타임라인상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입김을 통해서 러우 정쟁에 대한 종전 시나리오가 거의 발현되는 것 같고요. 전쟁이 종식됨으로써 물가가 조금 더 잡힐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재무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자체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